배당금 절반은 그분 것.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소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으로 거액을 배당받은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호의 대표 이한성 씨가 경찰에 소환됐습니다. 또 화천대유로부터 퇴직금 50억 원을 받은 곽상도 의원의 아들도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는데요. 그 모습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혹시 경찰 조사에서 어떤 점 소명하셨는지 한마디만. 뭐 그냥 있는 그대로 다 성실껏 설명해 드렸습니다.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특혜 받았다는 이야기 나오는데 어떻게 한마디. 전혀 그런 일 없습니다. 이화영 전 의원이랑 그 정치권 관련해가지고 혹시 뭐 연관성 있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그건 없습니다. 천화동 1호 실소유자는 누구입니까? 50억 받으셨을 때 한 번에 납득하셨습니까? 성실히 조사 받았습니다. 5년여 일하고 퇴직금 50억 받았다는 걸 어떤 국민이 납득하겠습니까? 정상적인 정산이었다고 아무도 생각을 안 할 텐데요. 경찰 조사 성실히 임했고 성과와 관련해서 성실히 말씀드리고 나왔습니다.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호의 대표인 이한성 씨는 이화성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국회의원일 때 보좌관 출신이어서 논란이 됐었습니다. 어제 경찰에 나온 이한성 씨는 정치권 로비 의혹이라든지 대장동 특혜 의혹 모두 부인했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글쎄요, 경찰 조사를 받고 나와서는 다 부인을 했는데 아마 경찰은 전 문제를 집중적으로 물어봤을 것 같아요. 어떻게 네네. 보십니까? 일단 천화동인 1호가 1억 5천만 원을 투자를 했는데 1,200억 배당을 받았거든요. 그렇다고 했을 때 이 천화동인의 소유주가 화천대유로 드러나 있는데 과연 진정한 실소유주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게 가장 큰 의혹의 중심이 아닐까 싶고요. 그다음에 일단 1,200억의 그 배당금이 있었으니까 이 배당금이 혹시 정치자금으로 흘러들어간 것이 아니냐. 그다음 무엇보다도 유동규 전 사장 관련해서 700억 약정설이 있는데 이것의 진위는 무엇인가. 그다음 좀 흥미로운 점은 이한성 씨가 자신이 62억짜리 타운하우스를 계약한 것은 맞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그렇다라고 하면 이 타운하우스가 과연 누구에게 귀속되는 것인가? 뭐 어떤 보도를 보면은 대법원 자녀에게 주는 것이다. 또는 대법원 자녀가 해외에 있다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 그때 이제 체류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보도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한성 씨가 그것은 아니다. 이것은 그 모델 하우스로 사용하려고 구입한 것이다라고 밝혔다라고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타운하우스를 모델 하우스로 쓴다. 이건 좀 납득이 안 가는 면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오늘자 동아일보 보도도 좀 살펴볼 텐데요. 오늘자 동아일보 보도를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에 따르면 위례 자산 관리의 대주주인 정모 씨가 유동규 씨에게 3억 원 뇌물 사진을 보여주면서 150억 원을 요구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김만배 씨가 정영학 회계사와 남욱 변호사와 대책 회의를 했는데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은 천화동인 1호 배당금에서 일부를 부담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제안을 했고, 이에 대해 김만배 씨가 그 절반은 그분 것이다. 너희도 알지 않느냐라고 발언을 했다는 건데, 그분이 누구를 뜻하는 건지 녹취록에 나와 있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의원님, 야당에서는 즉각 그분이 누구냐 이렇게 묻고 나섰어요. 일단 이 사건의 출발점은 2013년으로 일단 돌아갑니다. 2013년도에 위례 신도시 개발이 있었거든요. 그때도 똑같이 성남 도시개발공사가 참여를 합니다. 근데 그때 위례 이 도시개발 하는 시행업체 대주주 정모 씨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바로 구속된 유동규 씨한테 뇌물을 3억 원을 줍니다. 근데 나중에 이게 지금 대장동이 사업이 워낙 잘 되니까 자, 본인이 옛날에 3억 원 준 거 그 사진 다 찍어놨다. 이제 이걸 공개하게 되면 문제가 된다라고 해서 사실상 150억 원을 이 정영학 그다음에 남욱 변호사한테 요구를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두 사람은 위례 신도시 할 때 같이 사업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자, 근데 이게 돈을 주게 된 게 이게 이제 문제가 드러나면 이 대장동 문제까지 다 드러나게 되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150억 원을 주기로 하고 그럼 이 150억 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이 회의를 한 것 같아요. 그 회의에 바로 이 김만배, 남욱, 그다음에 정영학 이 세 사람이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걸 어떻게 나눌 것인가 문제를 논의를 하다가 여기서 정영학 회계사가 아니 천화동인 1호 같은 경우에 1,200억이나 있는데 거기서 한 150억 정도 주면 어떻겠느냐 이야기를 하니까 바로 김만배 씨가 그런 이야기 했다는 거죠. 이거 내게 아닌 거 다 알지 않느냐. 절반은
그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자, 보통 우리가 그분이라고 이야기할 때 존칭을 쓸 때는 직위가 높거나 나이가 많거나 이런 분들한테 이제 그분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과연 그분이 누구일까? 지금 현재로서는 첫 번째는 유동규 씨를 쓸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유동규 씨 같은 경우에 700억 정도 지분을 약속받았다고 하니까. 근데 유동규 씨는 김만배 씨보다 나이가 4살이나 어립니다. 근데 과연 김만배 씨가 유동규 씨한테 그분이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일까? 아니면 이게 사실은 유동규 씨보다 더 윗선을 예를 들어서 예고하는 게 아닐까? 네. 즉 그 윗선이라고 한다면 당시 성남시 도시개발공사의 어떤 면에서 본 총괄적인 지휘자인 바로 이재명 당시 시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닐까라는 지금 의혹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녹취록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분이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건 간에 김만배 씨가 이게 내 돈이 아니다. 그다음에 이게 절반은 그분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 또 일각에 따르면 정치 자금을 뭐 이야기가 나왔다고 하고요. 그렇다면 과연 이 정치 자금 그다음에 그분 이게 내게 아니다라고 하는 이 실체가 뭘까? 바로 이게 이제 앞으로 검찰이 풀어야 할 숙제인 것 같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의혹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 그리고 녹취록 말고는 아직까지 확실한 증거는 없다는 점도 분명하게 밝혀드리겠습니다. 이 대장동 개발과 관련한 각종 의혹을 풀 수 있는 스모킹건, 그중 하나가 바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의 휴대전화일 텐데요. 압수수색에 나섰던 검찰은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경찰이 수사에 나선 지 하루 만에 찾아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그제 CCTV를 통해서 유동규 전 본부장의 휴대전화를 주서간 A씨를 찾아냅니다. 그리고 다른 영상 등을 통해서 A씨의 동선을 확보하고 결국은 이 휴대전화를 찾게 됩니다. 그런데 논란은 바로 여기서 있습니다. 검찰은 압수수색 당시 유동규 씨의 휴대전화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CCTV 확인 결과 압수수색 전후로 창문이 열린 사실이 없다. 다시 얘기해서 유동규 씨가 창문 밖으로 던졌다는 말을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하지만 경찰은 CCTV를 통해서 유동규 씨가 창문 밖으로 던진 걸 확인하고 결국 그것을 찾아낸 겁니다. 그러자 검찰은 어제 경찰이 유동규 씨의 핸드폰을 찾자 바로 모든 CCTV를 확인하지 못해 매우 송구하다. 이렇게 사과했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이 논란의 핵심 아마 이거 같아요. 지금 가뜩이나 야당에서는 검찰 수사를 어떻게 믿느냐, 검찰의 수사 진정성이 있느냐, 이제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유동규 씨 휴대전화를 압수수색 이후로 일주일 넘게 찾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경찰은 바로 찾았어요. 이렇게 되면 오히려 검찰의 수사 불신이 더 커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저런 일이 발생하면 검찰에는 불신이 커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검찰이 수사를 똑바로 잘 하셔야 돼요. 저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야당이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서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저런 실수를 하게 되면 과연 검찰이 수사한 내용에 대한 진정성이나 신뢰성이 또 훼손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경찰이 금방 찾아냈다고 하면 CCTV를 잘 봤다고 하면 찾을 수도 있는 문제였었는데 그걸 초기에 놓친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검찰은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모든 국민의 관심사예요. 그러니까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제대로 수사해야 한다고 봅니다. 어떤 무슨 외압 받아서도 안 되고요. 또 어떤 선입견을 가져서도 안 되고 있는 그대로 수사해서 사실관계 밝혀내야 된다. 앞으로도 이런 사실이 발견되면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사람들이 믿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 이런 실수를 절대로 하면 안 되고요. 제대로 똑바로 수사해서 물론 빨리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차근차근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수사를 잘해서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모든 내용들을 다 밝혀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네. 조금만 보태면요. 예. 이게 과연 검찰의 실수일까 저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예. 예, 아시겠지만 한동훈 검사장 사건 때 정진웅 차장검사는 몸을 날려서 휴대전화를 입수하려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보십시오. 일단 압수수색을 나가는데 검사가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검찰 수사관만 나갔어요. 예. 이 중요한 인물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는데 왜 검사가 안 나갔을까요? 옛날에 조국 전 장관 압수수색할 때 검사가 2명이나 나갔습니다. 자, 근데 이런 압수수색할 때 검사가 동행하지 않고 수사관들만 나왔습니다. 또 검찰이 처음에 언론들이 휴대전화를 밖으로 던졌다는 경비원 등등의 이야기를 토대로 해서 그걸 기사화를 했더니 네. 검찰이 무슨 보도자를 냈냐면 이 언론의 보도는 오보이다라는 보도자를 냈습니다. 무슨 근거로 오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본인들은 CCTV를 확인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증거를 찾기 싫은 게 아닌가라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지금 경찰이 단 하루 만에 찾아냈지 않습니까? CCTV 보면서. 그렇다면 검찰은 왜 CCTV를 안 봤을까? 그리고 왜 언론에 이런 보도를 오보라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을까? 그 낮춰 보면 결국은 이게 지금 단순한 실수나 이런 게 아니라
검찰이 증거에 대해서 눈을 감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의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윤정 의원님의 개인적 의견 들어봤고요. 이런 가운데 어제 국회 법사위 국감장에서는 화천대유에서 고문을 맡아 거액의 고문료를 받은 권순일 전 대법관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사법부의 독립, 사법부의 청렴성 이것이 다 훼손이 됐고 이를 회복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적하신 대로 당혹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법관은 실제로 공정해야 될 뿐만 아니라 공정하게 보여야 되는데 일반 국민들 눈으로 보기에 공정하지 않는 것으로 볼 여지가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매우 당혹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정 변호사님 화면 함께 보셨는데 법조인으로서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다 이렇게 보시나요? 네, 저는 이례적으로 보는데 일반적으로는 이균용 원장이 뭐 제가 권순일 대법관도 아니니까 말씀드릴 입장에 있지 않습니다. 이 정도로 이야기하는 게 일반적인 것이 아닐까 싶은데 저렇게 굉장히 비판적인 이야기한 것은 왜냐하면 이 원장이나 권 대법관이나 사실 법조계에서 최고 엘리트 그 경력을 쌓아왔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분이 서울고등법원에서 부장판사도 같이 했었고 그다음에 연수원 기수도 2기수밖에 차이가 안 났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잘 아는 그런 사이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비판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부담이 됐었을 텐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옛날에는 이제 법원장 이상 하셨던 변호사님들은 사건을 맡아도 골라서 이렇게 좀 나쁘지 않은 사건들만 맡아서 하는 게 일반적인 관례였거든요. 그런데 요번에 이제 권순일 대법관이 화천대유와 같은 회사에 고문 역할을 했었다. 더군다나 본인이 굉장히 민감한 사건을 맡았던 그 사건과 관련한 회사에 고문을 맡았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현격하게 금가하게 하는 그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 원장이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국감에서는 대장동 개발 의혹을 두고 이재명 게이트냐 아니면 국민의힘 게이트냐 이걸 두고 여야가 맞서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장면도 나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얘랑 같이 나왔습니다. 혹시 얘 이름 뭔지 아세요? 처음 보시죠? 예. 얘가 본명이 원래 대동이었어요. 예. 근데 이제 뭘 하여튼 이상한 걸 자꾸 먹고 다니는지 자꾸 이상한 구린내를 풍겨서 제가 이름을 대똥으로 이름을 바꿨어요. 대똥이를 데리고 나온 이유에 대해서 동료 의원님들도 많이 궁금하실 거고 아마 도로공사 사장님은 국토부에서 도시개발 업무를 하시면서 아마 이 땅이 얼마나 귀한 땅이고 이익이 많이 발생하는 것인지 잘 아실 겁니다. 그 공감하시죠? 지금 바로 이 대장동 개발의 법적 근거가 되는 것이 그게 도로공사하고 뭔 상관이 있어? 바로 그 당시 도시개발법을 처음 도로공사하고 뭔 상관이 있어? 오다가 떨어졌나? 좀 조용해 주세요. 도로공사 업무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여러분 이걸 하시고 대똥이가 보고 있어요. 아니 도로공사 국감장에서 뭐 하는 거냐고 지금. 우리가 LH 할 때나 국토부 할 때는 얘기 안 했어요. 근데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거의 대장동 사건이 국감을 앞두고 있는 그런 느낌이긴 한데 최진문 교수님. 도로교통공사를 상대로 한 국토의 국감이었어요. 그런데 뭐 사실 대장동 사건 물어볼 수는 있는데 좀 엉뚱한 질문이다 이런 비판 나올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나오죠. 그러니까 국민들은요, 국감은 정말 1년 동안 제대로 정부 기관들이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살펴보고 그걸 감독하고 관리하고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서 문제를 지적해서 바로잡고 이런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려고 국감을 하는 거 아닙니까? 국민들도 국회의원들한테 그걸 기대하고 있을 텐데 저렇게 그 강아지 인형까지 가지고 나와가지고 저런 행동을 하는 게 과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대장동 관련된 문제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자기 의견들을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잖아요. 왜 국감에 그 귀중한 시간을 국민들이 알고 싶은 내용들은 질의 안 하고 저런 식으로 정치적 정쟁의 어떤 장으로 만드는 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대장동 문제를 거론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적절한 장소에서 적절한 질문을 해야죠. 저기는 도로교통공사하고 관련된 질문을 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그와 관련해서 국민들이 궁금해
불구매하거나 아니면 불만 있는 내용도 많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질의도 안 하고 저렇게 자기가 원하는 또 자기의 어떤 그 뭐랄까 이미지나 이런 걸 좀 강화시키려는 의도를 갖고 했는지 모르지만 저런 행동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정말 국감장은 그 국감장에 맞는 내용과 그 국감장에 정말 필요한 내용이 질문해야 된다고 보고요. 국민들이 저런 모습 보면 더 화가 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 대장동 관련해서 의혹이 있으면 그건 예를 들면 정당 차원에서 대응을 하기도 하고 또 국토부 국감에서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정말 상식에 맞는 정도의 행동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두고 특검을 요구하며 청망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천대유 특검 추진 민주당은 결단하라. 겉으로는 공공의 이익을 추구한다고 하면서 뒤로는 온갖 시궁창 같은 부패 구조를 만들어서 선량한 국민들의 돈을 갈취해간 희대의 대국민 사기극이자 동시에 단군 이래 최대의 토금 비리 게이트 사건입니다. 이제는 경고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이 국정조사 특검을 나가 세운다면은 여러분의 앞길에는 어둠밖에 없을 것입니다. 결국에 당신들은 이 특검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이재명 지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오중농성하시는 이준석 대표, 김기현 원내대표는 제 발등을 찍는 헛고생을 계속해달라. 미개인이 아닌 국민은 이 사건이 국민의힘 게이트, 이재명의 최대 치적임을 금방 파악한다. 라고 이제 글을 올렸는데 이 의원님, 네. 이 사건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까요? 글쎄요, 이재명 지사의 생각대로 국민의힘 게이트로 갈지 그건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나오는 상황들을 보면 일단 내년에 이제 대선 후보 등록일이 3원구 대선 등록일이 2월 11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이 사태에 대한 이제 진상을 파헤쳐야 되겠죠. 일단 지금 문제는 뭐냐면 바로 유동규 씨가 이제 배임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배임령이라는 것은 결국은 그 어떤 이 시나 여기에 손해를 입힌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설계 때문에 결국 이렇게 미친 것인데 그럼 이 설계를 누가 했느냐? 지금 이재명 지사는 본인이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배임에 과연 이제 공범이 될지 않을지 여부 이게 이제 중요한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 수사란 게 사실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만약에 이 돈 중에 일부가 이재명 캠프로 갔다는 사실이 나온다고 한다면 이거는 뭐 상당히 어려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 한 가지가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이재명 후보가 이제 이 법적 소송을 하면서 본인이 이제 부담했던 변호사 비용 이게 이제 새롭게 의혹이 불거졌어요. 네. 이 막대한 아마 거의 변호사 30명을 썼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변호사 비용을 어떻게 됐을까라는 부분에 대한 것들 또 이거와 지금 화천대유와의 연관성들 이런 문제가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글쎄요 이재명 후보의 생각대로 물론 지금 뭐 특검은 상당히 지금 여당이 결사적으로 맡기기 때문에 어렵습니다만은 검찰과 경찰이 수사를 뭐 상당히 능력과 의지가 없어 보이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런 녹취록이라든지 이런 증거들이 나온다고 한다면 이걸 덮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거든요. 그렇다면 수사에서 만약에 이 증언들이 나오고 밝혀진다고 한다면 과연 국민의힘 게이트로 갈까? 글쎄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화천대유의 소유주로 알려진 김만배 씨가 다음 주 월요일인 11일 검찰에 소환됩니다. 그만큼 이 사건 관련된 소식 다음 주에도 굉장히 많이 이어질 것 같은데요.